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한적한 마을에 청년 복돌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힘도 세고 얼굴도 준수하여 마을 처녀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하지만 복돌이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 양반댁에 새로 시집온 아름다운 며느리였지요. 선녀가 따로 없구만.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는 것이야? 복돌이는 양반댁을 지나칠 때마다 담장 너머로 새색시 며느리가 머무는 별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운 좋은 날에는 며느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어떤 때는 뒷모습만 보였고 어떤 때는 미소 짓는 얼굴까지 보였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을 때면 복돌이의 심장은 녹아내릴 것만 같았지요. 읍매시상의 마님은 사람이 아니여 천사여 천사. 복돌이는 아름다운 며느리에게 빠져 결국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복돌이는 몸에서 열이 나고 기운이 없어 방에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의 남편 최서방이 복돌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제까지 갚아야 할 돈을 어찌 오늘도 갚지 않는 것이야. 아이고 도련님,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요. 필요 없네. 어제까지 빚을 탕감하지 못했으니 오늘부로 이자를 8알로 늘리겠네. 아니 도련님, 살도 많은데 어찌 2배로 늘린단 말이요. 그럼 어제까지 빚을 갚았으면 될 일이 아니냐. 여러 소리 말고 오늘부로 8알이니 그리할라.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갚지 못하면 빌려간 돈 대신 전답과 집을 내놔야 할 것이야. 아이고 도련님, 그것은 너무 잔혹한 처사가 아니요. 마을에서 제일 부자 최대감 집은 고리대금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피도 눈물도 없어 그들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이자를 2배씩 올렸습니다. 그래도 못 갚으면 땅과 집을 강제로 빼앗았지요. 헌데 복돌이는 그 집에 시집온 며느리에게 한눈에 빠진 것이었지요. 최서방이 돌아가고 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땅과 집을 빼앗길 수도 있었지요. 헌데 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 머리를 싸매고 방 안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픈 것이야? 황소보다 건강하던 내가 도대체 왜? 상사병에 걸린 복돌이의 몸은 뜨겁게 열이 나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 복돌이를 보며 아버지는 걱정이 많았지요. 지가 누군가를 연모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니 대체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든 처자가 누구더냐? 어서 말해보거라. 아버지, 말씀드릴 수가 없구먼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다 한들 소용도 없고요. 아니 소용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가 마음에 둔 처자는 최대감댁 젊은 마님이구먼요. 복돌이 말에 아버지는 펄쩍 뛰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대감댁 도련님이 찾아와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갔지요. 야 이 미친놈아, 감히 최대감댁 마님한테 마음을 품다니 내가 죽을라고 환장한 것이냐? 지도 알아요, 아버지. 그러니 말 못하고 이렇게 혼자 끙끙 앓는 것 아니겠슈.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크게 한탄했습니다. 이거 뭔 일이 터지기 전에 너를 먼 곳으로 보내야겠다. 하지만 복돌이는 한사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끝까지 버텼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며느리가 있는 별채를 담장 너머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며느리가 별채 뒤쪽 대나무 밭 앞에 있는 사과나무로 향하고 있었지요. 아무래도 맛있는 사과를 따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독사가 나타나 마님의 발목을 물어버렸지요. 아따가! 깜짝 놀란 복돌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버선을 벗겨내고 뱀에 물린 다리를 빨기 시작했지요. 어머나, 이게 무슨 짓이냐? 마님, 위험하니 가만히 계셔요. 복돌이는 마님의 하얀 발목을 사정없이 빨았습니다. 그 순간 마님은 너무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리고 뱀에 물린 자신을 발을 빨아대는 사내를 보며 왠지 심쿵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런데 어찌 때 맞춰 들어온 것이야? 복돌이는 마님의 발을 빨다 말고 붉어진 얼굴로 마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독을 모두 빨아낸 후 말씀드리지요. 복돌이는 그 말만 남긴 채 다시 엎드려 마님의 발을 쪽쪽 빨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님은 심쿵한 것을 넘어 야릇한 기분도 들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입가에 마님의 피가 묻은 복돌이가 고개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는 괜찮으실 것입니다. 뱀의 독은 모두 빼놨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그래, 그런데 너는 누구이고 어떻게 때 맞춰 들어온 것이야? 지는 이 마을에 사는 복돌이고 송구스럽게도 담장 너머로 마님을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구먼요. 젊은 마님은 그 말에 깜짝 놀라며 복돌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나를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 순간 마님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복돌이가 쑥스러워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다 생각했지요. 하지만 마님은 복돌이가 속으로 자신을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복돌이가 귀여워 미소를 지었지요. 아무튼 내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이를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 순간 마님의 미소를 본 복돌이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마님이 바로 눈앞에서 복돌이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이 자신을 보며 웃어주자 복돌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님께서 무사하셨으니 지는 그것으로 되었구만요. 너는 참으로 용감하고도 순진한 총각이로구나. 이날 이후 젊은 마님은 복돌이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복돌이는 이를 알 리 없었지요. 복돌이는 그날 이후 마님의 미소를 떠올리며 상사병에 더욱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갈수록 수척해졌지요.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했느냐? 대책도 없어 어쩌자고 그러는 것이야. 아버지, 지는 그냥 멀리서 마님을 지켜보기만 해도 행복하니께 걱정하지 마셔요. 복돌이 말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편 젊은 마님의 머릿속에도 자꾸 복돌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참 희한하지. 어찌하여 그리 씩씩하고 순진한 모습이 떠나질 않는단 말인가?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복돌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마님이 하루는 여종을 불렀습니다. 마을에 사는 복돌이라는 청년을 아느냐? 복돌이요? 그 장정이면 힘세고 잘생겨서 마을 처녀들이 아주 줄을 섰구만요. 그런데 그걸 어찌 모르십니까? 그 말에 마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냥 그자가 내 목숨을 구해줘서 그렇단다. 하지만 여종 춘심은 이미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마님, 마음이란 게 참 요상하긴 하죠? 여인들의 눈은 다 똑같나 봅니다요. 마님은 여종의 놀림에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며칠 후 양반과 며느리 젊은 마님은 여종 춘심과 함께 뒷산 그네터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네 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지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복돌이와 마주쳤습니다. 내가 여긴 웬일이야? 나오셨어요, 마님. 지는 산에 나무에 놓고 내려오는 중이구만요. 그 모습을 본 여종 춘심은 둘사이 눈빛을 보고 슬며시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숲속 그네터에는 단둘만 남게 되었지요. 복돌아, 그날은 정말 고마웠다. 아닙니다요. 마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겐 큰 영광이었지요. 그런데 말이다. 그때 내가 말했었지. 담장 너머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너 혹시 나를 자주 지켜보고 있었느냐? 그 말에 복돌이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마님, 그게 송구하게도. 괜찮으니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무슨 연유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느냐? 복돌이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은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님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와 버렸구만요. 그때부터 지가 마님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몸에서 열은 나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종 춘심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서방님께서 올라오고 계십니다요. 그럼 지는 얼른 다시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요. 복돌이는 다시 산속으로 사라지고 마님은 그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춘심이가 마님의 그네를 밀어주었지요.
잠시 후 젊은 마님의 남편인 양반댁 자제 최서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어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냥 하도 답답하여 춘심과 그네 타러 나왔을 뿐이요. 그래? 그런데 방금 전 사내 목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와 얘기를 한 것이야? 그때 여종 춘심이 눈치를 채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건 제가 잠시 나무하러 가는 청년에게 길을 물었던 것입니다요. 춘심의 말에 최서방은 의심이 풀린 듯 말했습니다. 내 한양에 일이 있어 잠시 다녀올 것이다. 내가 없는 동안 밖에 나오지 말고 조신하게 집안에만 처박혀 있거라. 춘심이 덕에 위기는 넘겼지만 최서방은 마님에게 바깥 출입을 금지하는 날벼락을 내렸지요. 그리고 최서방은 그날로 말 타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복돌이는 또다시 열병으로 몸져눕고 말았지요. 젊은 마님과의 짧은 만남이 오히려 그의 상사병을 더욱 키우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속마음까지 마님에게 말해버린 상태였지요. 나의 고백을 듣고 마님은 어찌 생각하실까? 이제 마님은 나를 피하시겠지? 복돌이는 마님이 자신을 어찌 생각할지 몰라 조마조마했지요. 복돌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하자 아버지가 걱정되어 말했습니다. 이 자식아,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그리고 최서방이 작은 마님에게 바깥 출입을 금하고 집안에 감금했다 들었다. 작은 마님이 그리 된 것도 다 너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뿐 아니라 작은 마님까지도 큰 화를 당할 것이야. 아버지 말을 듣고 복돌이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작은 마님이 감금되는 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 생각이 되자 복돌이는 가슴이 아프지만 자신이 마을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차라리 어디 멀리 떠나버리는 게 낫겠시오. 그려 잘 생각했다. 내가 마님을 마음에 품은 것을 대감님과 도련님께서 아시는 날에는 뼈도 못 추릴 것이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 복돌이는 마을에 남아있는 한 마님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한편 같은 시각 마님도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복돌이의 수줍고 순박한 미소가 그녀를 무척이나 괴롭혔지요. 내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양반과 며느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 자꾸 그 얼굴이 아른거리는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양반과 며느리 젊은 마님도 복돌이 생각에 점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복돌이를 좋아하고 있었지요. 젊은 마님에게 복돌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 설레임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 최서방은 사랑에 혼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치적 약점을 잡은 최서방이 마님의 아버지를 협박해 마님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었지요. 평소 마님의 미모에 빠져있던 최서방이 기회를 잡자 마님의 아버지를 겁박한 것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까지 죽이는 최서방을 마님의 아버지는 무척 두려워했지요.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귀한 딸을 최서방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남편인 최서방에게 눈꼽만큼도 정이란 게 없었지요. 아니, 그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남편 최서방은 마님의 가슴에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헌데 그 최서방이 바깥 출입을 금하는 바람에 마님은 집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복돌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 때문에 마님은 속만 태웠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좋아했지만 복돌이는 마을을 떠나야 했고 마님은 집안에 갇히고 말았지요. 다음 날 이른 새벽 복돌이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큰절을 올렸지요. 너를 보내는 이 아비 마음이 찢어진다만 그래도 내가 떠나야 살 수가 있느니라. 부디 몸 건강해야 한다. 아버지 지가 없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잘 계셔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마친 복돌이는 마지막으로 마님이 있는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몸 건강히 잘 계셔야 합니다요, 마님. 그리고 꼭 행복하셔야 해요.
그 시각 마님은 창문 너머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 속에 복돌이의 얼굴이 보였지요. 복돌아, 내가 보고 싶다. 헌데 갇혀있는 내 신세란이 언제나 너를 볼 수 있을까? 양반과 며느리 젊은 마님은 가슴 속 깊이 복돌이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사랑은 복돌이를 향해 있었지요. 한편 복돌이는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길을 걸었습니다. 그저 마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떠나야만 하는 현실. 복돌이는 억울하고 억울했지만 마님을 위해 떠나야만 하는 결단을 해야만 했지요. 그렇게 며칠을 걸었을까, 저만치서 한 상인이 수레를 고치느라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레가 고장난 것이요? 길이 험하다 보니 바퀴가 빠졌소. 헌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바퀴를 낄 수가 없소. 아, 그러시오. 그럼 내가 도와드리리다. 복돌이는 상인을 도와 수레바퀴를 끼워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이곳은 인적이 드물다 보니 사람 도움을 받기가 참으로 어려웠소. 그래, 어디로 가는 중이오? 방향이 같으면 주막에 들러 내 술 한잔 대접해 드리리다. 뭐 그럴 것까지는 없어.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소. 마음도 넓으시구려. 나는 한양으로 가는 중이오. 혹시 방향이 같으면 길동무나 하면 어떻겠소? 상인이 한양으로 간다는 말에 복돌이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말로만 듣던 한양을 이참에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지요. 나는 갈 곳이 없어 떠돌았는데 잘 되었소. 나도 이참에 한양 구경이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소. 아, 그러시오. 그럼 잘 되었소. 아직도 먼 길이니 말이나 나누며 함께 갑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인은 장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돌이도 장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나 같은 무지랭이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럼 누구나 장사를 배우면 할 수 있소. 그 말에 복돌이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부지런히 돈을 벌어 최대감집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좋소. 그럼 내게도 장사를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하여 복돌이도 상인을 따라 장사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한편 최대감집 며느리 작은 마님은 날이 갈수록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마을을 떠났다는 말을 여종 춘심에게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 그렇게 너무 상심 마십시오. 복돌이란 사람은 어디서든 어련히 잘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자는 잡초처럼 강한 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구만요. 그 애가 잘 산다면 다행이지만 날 두고 마을을 떠났다는 것이 내 마음을 후벼 파는구나. 최대감집 며느리 젊은 마님은 크게 상실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님, 언젠가는 복돌이가 마님을 꼭 찾아올 것입니다요. 그러니 마님께서는 너무 기운을 잃지 마시고 기다려보셔요. 여종 춘심은 마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은 혼인을 했기에 그녀도 마님이 너무 안쓰러웠지요. 춘심의 말을 듣고 마님은 더 이상 침소에 누워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그를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복돌이와 작은 마님은 서로를 마음 깊이 새긴 채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복돌이는 상인의 일을 거들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놈 짐은 어디로 내릴까요? 저기 저 구석에 두거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창고 정리도 맡아서 해보시게. 그렇게 열심히 일한 복돌이는 성실한 일꾼으로 상인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성실함과 깔끔한 일솜씨 덕분에 상인은 점차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게 되었지요. 어르신, 이 인삼은 이화문 바깥에서 온 게 더 신선합니다. 이쪽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시오. 허허, 내놈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구나. 장사꾼으로 손색이 없겠소. 그렇게 그는 장사를 배우며 점차 돈을 모아갔고 1년 만에 스스로 점포 하나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양 장터에서는 젊은 장사꾼 복돌이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돌이는 인삼 가격을 흥정하다가 괴한들에게 몰매를 맡고 있는 선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이놈들 뭐하는 짓이여? 그만두지 못할까? 복돌이는 과감히 뛰어들어 선비를 자신의 등 뒤로 빼돌렸습니다.
아니 웬 놈이 끼어드는 것이야. 내 놈도 한번 죽어볼 테냐? 아니 벌건 대낮에 이게 무슨 행패요. 어찌 힘없는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요. 아니 이놈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어디다 나불대는 것이냐? 왈패는 갑자기 복돌이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복돌이는 왈패의 주먹을 피하고 그를 잡아 거꾸로 내동댕이 쳐버렸지요. 나무하고 장작 패고 농사일을 했던 복돌이의 힘은 그야말로 천하장사급이었습니다. 그렇게 복돌이는 3명의 왈패를 순식간에 쓰러뜨렸지요. 그러자 장터 구경꾼들이 순식간에 잔뜩 몰려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괴한들은 복돌이의 괴력에 뒷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고 말았지요. 그러자 복돌이는 쓰러진 선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다치진 않으시었소? 나는 괜찮네. 자네 덕분에 큰 봉변을 피할 수 있게 되었군 그래.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김도현이라 하네. 나는 복돌이라 하오. 복돌이라. 그 이름 참으로 복스럽구려. 내 오늘 입은 은혜는 꼭 갚아주겠네. 뭐 어려운 사람 하나 도운 게 뭘 그리 큰 대수겠소. 어르신만 괜찮으면 그것으로 되었수다. 보아하니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의형제처럼 지내보면 어떻겠소? 까짓것 져야 좋소이다.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 아는 이가 많지 않소. 선비 같은 분이 나와 의형제가 되면 나는 금상첨화요. 그날 이후 복돌이는 선비 김도현과 형제처럼 가까운 벗이 되었습니다. 한편 복돌이가 한양에서 열심히 장사를 키우고 있을 때 작은 마님은 여전히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복돌이를 그리워하고 있었지요. 복돌아,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느 하늘 아래서든 부디 잘 지내고 있어야 한다. 그녀는 복돌이 생각을 한시도 잊지 못했습니다. 마님, 꿈에서라도 복돌이를 보셨는감요? 가끔 꿈에서 나오긴 하나 얼굴이 뚜렷하지가 않구나. 하지만 가슴속에는 그의 얼굴이 또렷이 남아있단다. 한편 한양에서는 며칠 후 선비 김도현과 복돌이가 만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네 덕에 봉변은 피했네. 그런데 자네는 어째 겁도 없이 뛰어들었는가? 아, 그야 그자들이 잘못했으니 당연 말려야 하지 않겠는감요. 자네는 장사꾼치고 정의감이 살아있군 그래. 웬만하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피하기 마련이거든. 해서 말인데 나는 자네가 믿음이 간다네. 사실 나는 잠복 수사를 하고 있는 포도청 종사관이네. 그 말에 복돌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새님 같은 선비인 줄만 알았는데 그는 대단한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아니 그 말이 정말이요? 그렇다네. 잠복 수사하느라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 아니 그럼 시방 내가 포도청 종사관과 의형제를 맺은 것이요? 그렇다네. 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도 자네처럼 순수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처음이네. 내 평생 자네를 소중한 벗으로 삼고 싶다네. 복돌이는 고관대작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종사관 김도연은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지금 조정 대신 중 한 사람 서대감과 그의 신복이나 다름없는 최서방의 비리를 조사 중이야. 최서방? 혹시 남원 최씨 집안 최서방 말씀이신가요? 맞다네. 나는 주상전하께 밀명을 받고 수사 중이라네. 김도연은 복돌이에게 몇 장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서방이 조정 대신 서대감의 뒷배를 업고 인삼을 명나라로 몰래 넘긴 흔적이 적혀 있었지요. 그자는 장터의 중개상들을 협박하고 반대한 자들은 살수로 제거했네. 그리고 조선의 인삼이 밀무역되고 있는 것을 주상께서도 심각하게 보고 계시지. 김도연의 말을 듣고 복돌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작은 마님의 남편이 명나라와 밀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종사관 김도연의 수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해서 말인데 자네도 인삼을 취급하고 있으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소? 요새 시장에 인삼들이 어디론가 새고 있다네. 해서 새고 있는 인삼들이 어디로 모이는지 그곳을 찾을 수만 있으면 좋겠네. 그런 거라면 나도 한번 알아보겠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점에서도 인삼을 싹쓸이 해가는 자들이 덜어있더이다. 그 자들의 뒤를 밟아보면 그들의 창고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고맙네. 이럴 때 또 자네가 큰 힘이 되는구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복돌이 상점에 인삼을 싹쓸이하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복돌이는 그들의 뒤를 밟아 창고를 알아냈지요. 창고를 알아낸 복돌이는 김도연을 불러 늦은 밤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창고를 지키는 자들이 마침 술판을 버리고 골아 떨어져 있었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적발되지 않은 인삼 더미들과 명나라 글자가 새겨진 나무 상자들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것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허허, 이게 다 뒷구멍으로 빠질 물건들이구만요. 자네 아니었으면 난 이런 곳까지 절대 못 왔을 걸세. 이번에도 자네 신세를 톡톡히 졌구만. 그나저나 최서방 그자가 이따위 짓을 했다니 우리 마님은 또 얼마나 억울할꼬. 며칠 뒤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종사관 김도연은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오늘 밤 저들의 창고를 급습할 것이네. 복돌이 자네도 함께 가주시게.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그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지요. 그날 밤 포도청 종사관 김도연은 포졸들을 이끌고 서대감과 최서방의 비밀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지키고 있던 자들과 증거물을 모두 확보했지요. 그 바람에 조정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조정 대신 서대감이 뒷배로 있는 밀무역 조직이 한순간에 뿌리채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임금도 대노하여 크게 역정을 냈지요. 인삼 밀무역을 일망타진한 포도청은 무척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놈들을 모조리 끌고 와라. 예, 종사관 나리. 김도연 종사관은 포도청에서 죄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수십 명이나 되었지요. 그 속에는 서대감과 최서방도 들어 있었습니다. 감히 나를 체포하다니 조정 대신을 어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냐? 조정 대신이라 하여 죄가 사라지진 않소. 그대는 조선의 인삼을 밀무역하고 살수를 써 죄 없는 백성을 죽인 죄를 받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는 모두 엄형으로 처단될 것이외다. 그 말에 서대감과 최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복돌이는 먼발치서 그들의 신문을 조용히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증거가 차고 넘치다 보니 발뺌도 하지 못하고 모두 자복을 하고 말았지요. 신문을 마친 종사관 김도연이 복돌이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동생 자네가 없었다면 이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네. 자네 덕이 크네 동생.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러시오? 모두 형님께서 수사를 잘한 덕분이지요. 한양에서 밀무역 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작은 마님도 그 소식을 별채 안방에서 춘심에게 전해들었지요. 마님, 큰일이 나긴 났습니다요. 아니, 왜 그러느냐? 무슨 일 있느냐? 서방님께서 한양에서 체포되셨습니다요. 밀무역의 살인죄까지 교수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은 손에 들고 있던 다기를 놓쳤습니다. 찻잔이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고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잔혹한 사람이었을 줄은 내 미처 몰랐구나.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증오가 있었으나 그것이 살인과 반역 수준일 줄은 몰랐었지요. 그럼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차라리 잘 된 게 아니겠습니까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최서방 그자는 잡놈이 아니겠습니까요. 그자는 마님의 부모님을 겁박해 마님을 강제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요. 그리고 마님을 허구한 날 방구석에 가두어만 놓았으니 마님은 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그러니 이제 마님께서도 그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니겠습니까요? 여종 춘심의 말을 들은 마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박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지요. 한편 복돌이는 종사관 김도연과 인사를 나누고 3년 만에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님도 이제는 자유를 찾을 수 있겠지. 마님은 나를 피하진 않을까. 장사로 크게 성공한 복돌이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마님이 있는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밀무역 조직을 소탕하는 데 공로를 인정받아 임금께 큰 포상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인삼거래권을 선물로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앉아만 있어도 매년 막대한 자금이 복돌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절 받으시지요. 고향으로 돌아온 복돌이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래 어디 몸 상한 곳은 없느냐? 아, 지야 항상 건강하지요. 아버지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나도 건강하단다. 그나저나 내가 한양에서 크게 성공했다 들었다. 정말 장하다 우리 아들. 이게 다 아버지께서 저를 잘 낳아주셔서가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하,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나저나 최대감 댁이 난리가 아니다. 그 집에 작은 마님은 잘 계시는감요. 말도 마라. 최서방이 교수형에 죽고 얼마 안 있어 최대감도 몸져 알아 누웠다가 며칠 전에 죽었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그리 되었으니 오죽하겠느냐. 그 바람에 그 집 식구들은 모두 침통에 빠져 있단다. 작은 마님의 소식은 좀 들었어요, 아버지. 작은 마님은 방에서 통 나오질 않으시니 어떤 것도 듣지 못했느니라. 며칠 후 복돌이는 여종 춘심이를 만나 작은 마님과의 만남을 부탁했습니다. 엄매, 이제 사람이 달라 보이는구만. 복돌이 내가 한양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소문을 나도 들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마님보다 내가 먼저 너를 잡았을 것이구만. 그런데 마님은 좀 어떠셔? 아 말도 마. 내가 떠나고 마님은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 아니, 폐인이라니 마님은 왜 그렇게 된 것이야? 그래, 너는 몰랐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사실 마님은 너를 무척이나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떠나고 난 후로 마님은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지. 아니, 그 말이 정말이야? 정말 마님이 나를 좋아한 것이야? 그래, 이등신아.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봤었더라면 너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야. 갑자기 복돌이는 춘심이를 버락 안았습니다. 고맙다, 춘심아. 아니, 그런데 왜 나를 안고 난리야? 나한테 갈아탄 것이야? 아,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전해주었으니 기뻐서 그렇지. 에잉, 이게 뭐요? 야, 복돌아,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나로 갈아타려면 갈아타. 너도 좋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온통 작은 마님으로 가득 차버렸다. 아이고, 이놈의 잡놈이. 난 또 괜히 김치국만 마실 뻔했자녀. 기다려. 내 얼른 가서 마님을 모시고 올 테니. 잠시 후 춘심이는 그네터로 작은 마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자 복돌이는 얼른 달려가 마님을 버락 안았지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지는 마님의 마음도 모르고 있었구만요. 마님도 두 눈이 촉촉해 복돌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오메, 참말로 눈 뜨고는 못 봐주겠구만. 자리를 비켜줄란께 비비던 주무르던 어디 맘대로들 해보더라고. 춘심이 자리를 비켜주자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맞춤도 하였지요. 그로부터 몇 달 뒤 복돌이와 마님은 한양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양에서 크게 성공한 복돌이는 마님의 신분을 돈 주고 세탁해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지요. 복돌이의 혼례식에는 의형제 김도연 종사관과 고관대작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복돌이는 한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아이고 나무나 하던 저놈이 고관대작들이 모인 자리에서 혼례를 다 올리다니. 내 자식이지만 난 놈은 난 놈이구만 하하. 엄매, 우리 마님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구만. 어디 복돌이 같은 놈팽이가 어디 또 없으려나. 혼례를 마친 신혼 첫날 밤 복돌이는 부인이 된 마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아니 이제 부인이라 해야겠구려. 나와 혼인해줘서 참으로 고맙소. 한번 혼인한 나를 부인으로 맞아줘서 나도 고마워요. 그런 생각일랑 마시오 부인. 우리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여. 어차피 만날 운명이었단 말이여. 그날 밤 서방 복돌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사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밤은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었지요. 서방님, 서방님. 이제 부인이 된 마님은 밤새도록 서방님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돌이는 상사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무작정 빈손으로 떠나야만 했지요. 그때만 해도 복돌이에게는 위기와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양에 올라가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때론 불행처럼 보이는 이별이나 실패가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이야기는 주고 있답니다. 그러니 위기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